기본적인 부등식만 돼 있으면 됩니다. 연립 1차 부등식이랑 최소한의 2차 부등식 정도 되면 돼. 자, 네 집합 A, B, C, D가 보기와 같을 때 서로 소인 두 집합. 자, 서로 소인 두 집합이면 공통되는 원소가 하나도 없는 집합을 말한다라고 했죠. 그럼 지금 A는 원소 나열법인데 B, C, D는 조건제시법으로 나와 있으니까 한눈에 잘 안 들어오지. 원소 나열법으로 표시하는 게 일단 좋을 것 같아. B는 10의 약수라고 했어요. 10의 약수니까 1, 2, 5, 10이 되겠고, 자, C는 원소 나열법으로 표기하기는 좀 애매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전체 집합을 지정해주지 않았는데 그냥 자연수라고 했어. 자연수. n은 자연수인데 2n을 다 나열해달래. 짝수 나열해달라는 얘기지. 그럼 짝수. 자, 이렇게 원소의 개수가 셀 수 없이 많을 때 1단원에서 배웠듯이 무한집합이라고 한다라고 했죠. 무한집합. 그 다음에 D는 n은 자연수인데 2n-1을 다 나열해달래. n에다 1 집어넣으면 1이고요. 2 집어넣으면 3이고 3 집어넣으면 5니까 얘는 그냥 홀수가 되겠죠. 한글로 쓰면 C는 짝수 전체 집합이 되겠고 얘는 홀수 전체 집합이 될 겁니다. 자, 그럼 서로 소인 애가 뭐 있을까요? C랑 D가 서로 소 아닙니까? 짝수랑 홀수는 짝수이면서 홀수일 수가 없지. 나머지는 얘는 홀수도 있고 짝수도 있고 홀수도 있고 짝수도 있습니다. 서로 소가 될 수가 없죠. 그럼 서로 소인 두 집합은 C와 D지. 맞죠? 그럼 디귿과 리을이 되겠고 2번 다음 두 집합에 대하여 A, B가 서로 소일 때 정수 A의 최대값을 구해주세요. 자, 이거는 유한집합이 아니야. 범위가 지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2 이상 A 이하인 실수입니다. 실수니까 제가 몇 개만 나열할 수는 없죠. 그냥 수직선에 표시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럼 집합 A에 속하는 원소는 2 이상 스몰 a 이하의 원소예요. 여기 속하는 모든 실수가 집합 A의 원소가 되겠고 B는 5 초과래. 근데 서로 소가 돼야 된대. 그럼 공통되는 부분이 없으면 되잖아. 5가 이쪽에 있으면 되겠죠. 이쪽에. 맞아? 공통되는 부분이 하나도 없으려면 그럼 제가 부등식 시간에 우리 반이 아닌 친구도 있지만 부등식을 작성할 때는 부등호를 먼저 작성하고 등호 관계를 생각하라고 했어요. 이렇게 그려지려면 A는 5보다는 작아야 되지. 5보다는 일단 작아야 됩니다. 이게 부등호를 작성한 거고 근데 둘이 같아도 공통되는 부분이 있니? 둘이 같다라고 해도 공통되는 원소는 없지. 왜냐하면 얘는 경계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 여긴 빠져 있으니까 같거나 작으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더 정확하게 쓰면 2 이상 A 이하라고 했으니까 여기 마이너스 1 이런 애가 올 수는 없잖아. 얘보다는 큰 애가 와야겠죠. 같거나. 같아도 됩니다. 여기가 2가 오면 2 이상 2 이하인 원소는 2 하나 있을 테니까. 즉 스몰 a는 2 이상 5 이하이겠죠. 최대값은 5, 최소값은 2. 여기선 최대값 물어봤으니까 5. 됐어? 그러니까 이건 사실상 뭐 부등식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 그리고 이 단원이랑 이 다음 단원 하다 보면 자연적으로 부등식도 잘 하게 될 거야. 아니 잘 해야만 하고. 자, 유제는 다 숙제를 내드릴 거고 오늘은 제가 이 단원을 끝까지 아마 못할 거기 때문에 유제는 풀 시간 드리지 않고 그대로 진도 나갈게. 연습 문제 과제를 별로 못 내드릴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집합을 추론하는 문제인데 얘는 범위가 제한돼 있어요. x의 범위가 자연수래. 3 이상 8 이하의 자연수가 전체 집합이래. 그럼 3, 4, 5, 6, 7, 8 이렇게 되겠지. 그리고 이거는 마치 그냥 집합이라는 탈만 썼지 그냥 초등학교 문제 같은 건데 조건에 맞게 벤 다이어그램 작성하시면 돼. 벤 다이어그램 작성하려면 그럼 전체 집합이 가장 큰 집합이라고 했죠.
대충 박스 치고 꼭 네모일 필요는 없습니다. 동그라미로 그리셔도 상관없어요. 자, A랑 B의 교집합은 3과 8이 있고 그럼 교집합이 되는 원소가 있긴 있어야 돼. 3이랑 8은 여기 쓰여야 되고 A 차집합 B는 4래. A에서 B에 속한 원소를 쫙 뺐더니 4라고 했으니까 4는 여기 써야 되죠. 그지? 그 다음에 이것만 잘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A의 여집합이랑 B의 여집합에 공통되는 부분이래. 저게 도대체 어딜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이게 잘 보이실런지 모르겠다. A의 여집합이면 이쪽이에요. A를 제외한 나머지. 이렇게 되겠고 그 다음에 B의 여집합이면 B를 제외한 나머지. 자, 이 둘의 공통된 부분이지. 그럼 제 그림에서 칠판에서 노란색, 붉은색이 모두 색칠된 부분은 이 바깥쪽이죠. 여기는 빨간색만 색칠돼 있고 여기는 노란색만 색칠돼 있습니다. 동시에 색칠되어 있는 부분은 이쪽이죠. 이해돼? 여기 속하는 원소가 5, 6이라고 했으니까 5, 6 자리는 여기로 지정을 해준 거예요. 이 바깥에. 자, 이제 남은 원소만 끼워 맞추시면 됩니다. 남은 원소가 3, 4, 5, 6, 7이 없지. 7은 어디 써야 되겠니 그럼? 여기 있어야만 하겠죠. 다른 데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 바깥쪽에는 5, 6만 있다라고 했고 교집합에는 3, 8만 있다라고 했고 A에서 B 뺀 원소에 4가 있으니까 7은 이 자리밖에 안 남았잖아. 그냥 퍼즐 맞추듯이 끼워 넣으시면 됩니다. 자, 그럼 1번부터 보면 A를 제외한 나머지 A 여집합 이거 제외한 나머지 5, 6, 7이죠. 그리고 다시 주의하실 점 여기는 집합 단원이기 때문에 심플하게 숫자만 5, 6, 7이라고 적으시면 안 돼. 중괄호 치고 원소는 다 컴마를 구분해서 정확하게 쓰셔야 돼요. 그 다음에 A 합 B는 여기 속하는 애들 다 써. 3, 4, 7, 8 크기 순서대로 쓰면 자, 세 번째 B 차집합 A B에서 A에 속한 원소 빼면 7밖에 없죠. 됐습니까? 자, 할만하지. 자, 바로 필수 예제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잠깐만, 제가 지금 매칭이 안 돼서 그러는데 여기 유형호 선생님네 반 두 분, 명준쌤 반. 그렇구나. 자, 필수 예제 4번. 여러분들 책의 134페이지. 전체 집합 U의 두 부분 집합에 대하여 A, B가 다음과 같다. 이제 우리가 집합을 약속했고 그 약속한 대로 기존에 배웠던 거랑 이제 짬뽕을 해볼게. 짬뽕을 해보면 집합 A는 이 식을 만족시키는 X를 나열해달래. 그럼 이 식을 만족시키는 X를 나열해달라는 얘기는 이 방정식의 근을 나열하면 되죠. 살짝 암산할게. X-5, X 플러스 1로 인수분해 될 테니까 마이너스 1이랑 5가 원소가 되겠죠. 자, 이렇게 되겠고 B는 뭔지 모르겠어. 왜? A가 와 있으니까. 일단 B는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A 차집합 B의 원소가 5래요. 이게 일반적인 상황이라고 그랬고 A에서 B에 속한 원소를 뺐더니 5가 남았다는 얘기는 마이너스 1은 여기 있어야만 하지. 네, 그죠? 그럼 B의 원소로서 뭐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마이너스 1이 무조건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 여기 원소를 발견했습니다. 그럼 B에 마이너스 1이라는 원소가 있다는 얘기는 이 관계식을 만족하는 X를 나열한 게 B인데 만족하는 X값 중에 하나가 마이너스 1이라는 얘기죠.
즉 이 방정식의 근 중에 하나가 마이너스 1이라는 얘기지. 이해됩니까? 기호만 다르게 표현했을 뿐이지 우리가 알고 있는 방정식입니다. 결국 얘네만 지금 새롭게 약속한 거죠. 그럼 마이너스 1이 근이면 x에 마이너스 1을 집어넣었을 때 성립해야 될 거예요. 자, 그럼 스몰 a는 마이너스 5 나오죠. 자, 그럼 스몰 a를 구했고 이 방정식은 뭘 쓰는 거야? 자, 이렇게 될 거고 해는 마이너스 1이랑 마이너스 4지. 그럼 마이너스 1은 일단 구했고 자, 이렇게 될 거예요. 나머지 한 근도 구할 수 있다. 맞죠? 그럼 이제 마지막 구하라는 거 구하시면 될 것 같아. A와 B의 합집합은 둘 중에 하나라도 있는 애 다 쓰면 되죠. 아이고, 뭐 좀 크기 순서는 다르지만 이렇게 쓰시면 되겠네. 됐지? 나 최소한의 이해만 했나 한번 볼게. 유제 5-8번 한 번만 풀어보세요. 또 나 혼자 나가다 못 풀까봐. 5-8번 두 번째 겁니다. 그러니까 자, 뭐 조건은 심플합니다. 교집합의 원소에 1이 있대. 그럼 1은 A에도 있어야 되고 B에도 있어야 되지. 여기 1이 있습니까? 지금 A에? 없죠. 얘가 1이 돼야만 하지. 그럼 A는 바로 결정이 됩니다. 그냥. 그 다음에 그럼 B에도 1이 있어야 되는데 케이스가 두 개네. 첫 번째, 얘가 1인 경우. 두 번째, 얘가 1인 경우. 얘가 1이면 집합 B가 이렇게 돼요. 맞죠? 그럼 이 조건이 만족이 될까? 안 되죠. 왜냐하면 A와 B의 교집합이 1, 2, 두 마리가 나옵니다. 그죠? 얘가 1, 2, 두 마리가 나오니까 문제의 조건의 모순이고, 근데 만약에 얘가 1이다라고 하면 얘가 1이라는 얘기는 B가 0이라는 얘기고, 그럼 라지 B는 0, 1, 5니까 정확히 A 교 B는 1만 있는 거 맞지? 자, 그럼 B는 0이 돼야겠지. 이해되죠? 케이스 살짝만 구분하시고 안 되는 것만 걸러내시면 됩니다. 그럼 이 경우에 B 차집합 A는 B에서 A에 속한 원소 1 휙 빼버리면 이게 답이겠지. 0이랑 5만 된다. 됐죠?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답지를 작성하실 때 그냥 숫자 0이랑 5만 쓰시면 안 돼. 중괄호 정확하게 쓰셔야 되고 컴마로 다 구분하셔야 됩니다. 자, 이게 여러분들 헷갈릴까봐 제가 앞에서 설명을 드리지 않았는데 이 문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집합의
포함 관계를 나타내는 관계식이에요. 나태는 뭐야? 집합의 포함 관계를 나타내는 관계식. 자, 이게 뭔 소리냐? 아까 아무것도 나와 있지 않으면 두 집합 A, B의 일반적인 상황을 제가 그림으로 그리면 이렇게 그려지는 게 일반적인 상황이라고 했죠. 일정 부분은 겹치는 부분이 있고 일정 부분은 겹치지 않고, 이게 일반적인 상황이고 특수한 상황이 있어요. 한 집합이 다른 집합으로 쏙 들어가 있는 경우. 그러면 쏙 들어가 있습니다라고 수학에서 표현하지는 않겠지. 그냥 심플하게 식으로 주어집니다. 식으로 주어지는데 이거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암기를 하라는 게 아니야. 암기가 아니고 이것도 정확히 이해입니다. 이해. 포함 관계, 관계식. 복습하실 때 이거를 정확하게 이해하려고 좀 노력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그럼 기본적인 몇 개의 포함 관계를 나타내는 관계식을 한번 써볼게. 자, 어떤 두 집합이 있는데 얘랑 교집합을 했는데 그냥 A가 그대로 나왔대. 그럼 이걸 이해해달라는 얘기는 조건에 맞게 또 그림 그리면 돼. 여기서 말하는 그림은 벤 다이어그램이죠. 자, 여기 다 할 수 있어. 한 번만 생각해 보시면 돼요. A랑 B랑 교집합을 했거든. 근데 A가 그대로 나왔다는 얘기는 그림 상태가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A랑 B랑 교집합이 여기지. 맞죠? 그래서 A가 그대로 나오지. 이 상태면 안 됩니다. 이 상태면 A와 B의 교집합은 이거잖아. 이게 어떻게 A랑 같아? 그죠?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라 이 상태를 나타내는 첫 번째 관계식이 되겠고, 근데 이게 하나면 참 좋은데 굉장히 많아요. 자, 이번에는 A랑 B랑 합집합을 했는데 그냥 B래. 합쳤는데도 B래. 합쳤는데도 B라는 얘기는 이렇게 그려져야겠죠. 이것도 A랑 B랑 합쳐도 B잖아. 같은 그림. 맞아요. 그리고 또 다르게 표현할 수 있는 게, 만약에 이 그림에서 A 차집합 B를 하면 뭐가 나올까? A에서 B에 속하는 원소를 다 빼면 아무것도 안 남지. 맞죠? 이 세 개가 다 A가 B에 포함됩니다를 나타내는 기본적인 관계식이에요. 그리고 여기 대부분이 처음 배우신다라고 했으니까 주의하실 점. 이건 집합에서 차집합이라고 했지. 이걸 마치 실수처럼 생각해서 이거 0과 비슷하니까 0이고 이거 이항해야지 히히, 이런 성질 없습니다. 제가 증명 드린 바가 없지. 증명을 한 적이 없으면 당연히 안 되는 거야. 이 성질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려면 맞다라는 걸 본인이 증명을 해야겠죠. 맞을 리가 없습니다. 자, 예를 들면 이거 A에서 B를 빼면 공집합 맞죠? B에 속한 원소 다 빼면. 근데 A랑 B랑 같아? 다르지. 얼마든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계산하시면 절대 안 된다라는 거. 자, 그리고 이거는 그냥 이 상태에서 그림을 한번 그대로 볼게요. 만약에 포함 관계가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이건 지금 부등식 아닙니다. 크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안 돼. 포함이 된다. 그럼 A의 여집합이면 요만큼 제외한 나머지지. B의 여집합이면 이만큼 제외한 나머지죠. 그럼 A의 여집합에 B의 여집합이 포함이 되겠지. B를 제외한 나머지는 이거예요.
전체 집합이 저렇게 있을 때 B의 어집합은 이 노란색이고 A의 어집합은 A를 제외한 나머지니까 이 파란색이에요. 그럼 파란색에 포함이 돼야 되지. 이렇게. 맞습니까? 자, 이건 좀 빨리 되셔야 돼. 결국 제가 지금 5개를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게 좀 빨리 된다는 얘기는 뭐냐? A가 C에 포함된다. 그럼 둘 다 여집합을 걸면 포함관계가 반대로 된다고. 그림을 그리면 항상. 자, 그럼 제가 조금 확장을 해볼까? 여러분들이 이해했나 볼게요. 얘랑 교집합했는데 뒤에 있는 놈 그대로 나왔지. 뒤에 있는 놈이 그대로 나왔다는 얘기는 뒤에 있는 놈이 앞에 있는 놈에 쏙 들어가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도 그려야 되는 상황이 오니까 이 포함관계는 제가 이렇게 적은 게 맨 A, B만 나오겠니? 아니겠지. B, C가 나올 수도 있고 B의 여집합이랑 C의 여집합이 나올 수도 있고 A랑 C의 여집합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때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실 수 있어야 이걸 완벽하게 이해한 거고 그게 제가 원하는 거예요. A, B만 나온다는 보장은 없어. 그렇게 쉬우면 수학이 참 쉽지. 자, 다시 문제로 돌아와서 자, A가 B에 포함이 된다. 다음이 성립한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A는 B 안에 이렇게 쏙 들어가 있어야 돼. 그리고 전체 집합은 항상 가장 큰 놈이니까 이렇게 되겠고 이 그림을 그리고 1, 2, 3, 4, 5가 맞는지 틀린지 가늠하시면 됩니다. 1번 A랑 B의 교집합은 B다. A 아니야? A랑 B랑 교집합하면 2번 A랑 B랑 합치면 전체다. 전체라는 보장은 없죠. 전체일 수도 있겠지만 전체라는 보장은 안 됩니다. 땡. 자, 3번 A에서 B에 속한 원소를 다 빼면 아무것도 없지. 공집합 맞죠? 그러니까 답은 일단 3번이 되겠고 4번은 둘 다 여집합했어. 둘 다 여집합하면 포함기호 반대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했죠. 포함되는 게 맞니? 일단 답은 골랐지만 제가 마저 풀어볼게. A의 여집합이랑 B의 합집합은 B가 나온다. 자, A의 여집합이면 이 그림에서 이걸 제외한 나머지예요. 여기 다 그림 그리시면 돼. 얘랑 B랑 합체했어. 합집합. 그럼 전체 나와야 되지 않아? 이 연두색 색칠한 부분이랑 붉은색 이 부분까지 합집합을 하면 B가 아니라 전체가 나와야겠죠. 맞습니까? 전체가 나와야 되고 또 착각할까 봐 다시 말씀드리지만 외워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복습하실 때 하나하나 그림을 그려봐. 포함관계가 안 나오면 이게 그 그림이고 포함관계가 주어지면 관계식이 주어지면 A가 B에 포함되나 B가 A에 포함되나 크게 나누면 두 가지 상황밖에 없으니까 충분히 생각해 보실 수 있습니다. 충분히. 자, 됐죠? 왠지 눈빛이 촉촉한데 졸릴랑 말랑하지. 자, 그리고 필수예제 6번. 이제 앞에서 배운 거랑 짬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실제 문제는 방금 5번이랑 6번이 제일 중요하다고 보시면 돼요. 이 1, 2단원 통틀어서 사실 1단원 내용을 다 알아야 2단원을 할 수 있는 거고 여기서부터가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이 1학년 2학기 때 시험에 나오는 부분. 자, 집합 A를 제가 그대로 써볼게. 원소 나열법으로 눈에 보기 좋으라고. 10보다 작은 홀수 1, 3, 5, 7, 9. B는 2, 3, 5다라고 주어졌어요. 자, 이제 한번 해석을 하셔야 돼. 첫 번째. 머릿속으로 그림을 한번 그려봐. 자, 이게 관계식이 주어진 거잖아.
집합에서 관계식이 주어지면 갑자기 꺼져가지고 실수 체계에서 관계식이 주어지면 방정식 풀란 얘기지. 방정식을 풀란 얘기고 여기는 포함 관계만 알아내시면 됩니다. 항상 관계식이 주어졌잖아. A가 얼마고 X가 얼마고 구하는 게 아니라 포함 관계를 구하려고 노력하라고. 자, 머릿속으로 그림을 그려봐. A랑 X랑 합쳤는데도 A래. 합쳤는데도 A래. 그럼 A가 다 포함하고 있다는 얘기 아니야? 이렇게 그려줘야만 하죠. 이렇게 그려줘야 X랑 A랑 합집합해도 A가 나오겠지. 그럼 뭘 알려주는 거냐? X는 A에 포함이 된다라는 거 알려준 거예요. 맞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A 차집합 B 제가 구할 수 있습니다. A도 구했고 B 알고 있고. 그럼 A 차집합 B면 여기서 2, 3, 5 빼면 되니까 1, 7, 9죠. 자, 이제 얘도 해석을 해봐. 얘랑 합쳤는데 X래. 합쳤는데 X면 X 안에 뭐가 있어야만 해? 1, 7, 9가 있어야만 하겠죠. X 안에 1, 7, 9가 있어야만, 이런 집합이 있어야만 얘랑 합집합해도 X가 그대로 나오겠죠. 그러면 결국 1, 7, 9는 X에 포함이 돼야만 한다는 얘기입니다. 되죠? 그럼 마지막 결론이 마치 부등식처럼 작성이 돼요. 얘도 만족을 해야 되고 얘도 만족을 해야 되니까 결국 X는 1, 7, 9 이 집합을 포함해야 되고 A에는 포함이 돼야 된대. 근데 A가 1, 3, 5, 7, 9래매. 이렇게 되겠지? 맞습니까? 그럼 이건 1단원 문제입니다. 1단원 마지막쯤에 있는 문제. 아니 이게 왜 1단원 문제예요? 그럼 X는 179는 데리고 있어야 돼. 얘네는 선택권이 없어요. 근데 여기는 포함이 돼야 된대. 그럼 179는 선택권이 없고 3, 5만 남았지? 3, 5는 여기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되지. 3과 5가 각각 선택할 수 있는 가지수가 다 두 가지씩입니다. 4 나오겠죠. 4. 됐어요? 이거는 이게 아마 오늘 마지막 문제가 될 것 같은데 5-12번 한번 풀어보세요. 5-12번. 5-12번이 한 번에 깔끔히 되면 지금 거의 완벽하게 이해하신 거고 자, 같이 한번 봅시다. A, B는 지금 정확하게 지정이 돼 있죠. A는 1, 2, 3, 4, B는 3, 4, 5, 6. 자, 이거를 또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얘에서 얘를 뺐더니 아무것도 없대. 아무것도 없대. 막 이양하듯이 넘기면 안 된다라고 했어요. 여기서는 제가 뭘 알아야 된다고? 집합의 관계식이 주어지면 포함관계. 포함관계. 이게 실수면 방정식이 주어지면 당신들은 해를 구하려고 노력을 할 거고, 여기는 방정식 단원이 아니야. 집합이니까 포함관계를 알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 근데 이 집합에서 얘를 뺐더니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는 이 집합 자체가 여기 쏙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지. 쏙 들어가 있어야만 A 차집합 B가 이렇게 있을 때 X가 이렇게 있어야지 이 집합에서 X를 빼면 아무것도 안 남겠죠. 자, 그러면 A 차집합 B는 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3, 4, 5, 6 빼면 1, 2만 남아요. 그럼 X는 원소 1과 2를 반드시 가져야 된다는 얘기고, 자, 이제 두 번째는 이걸 그냥 집합 하나로 보는 거야. 얘랑 교집합했는데 얘가 그대로 나왔대. 공통되는 부분이 그대로 X래. 공통되는 부분이 그대로 X면 A 합 B가 이렇게 있을 때 X가 그 안에 쏙 들어가야 되죠. 그래야 앞에 있는 집합이랑 뒤에 있는 집합 공통된 부분이 뒤에 있는 게 될 거라고. 이거를 막 패턴화해서 외우지 마시고 그림으로 이해해 보시면 됩니다. 그럼 얘가 나타내는 건 X는 A 합 B라는 합집합에는 포함이 돼야 된다는 얘기지. 그러면 나는 A 합 B를 또 구할 수 있잖아. 얘랑 얘 합치면 1, 2, 3, 4, 5, 6이죠. 여기까지만 얻어내시면 됩니다. 그럼 앞에 있는 거, 뒤에 있는 거 동시에 만족해야 되니까 1, 2는 반드시 원소로 가져야 되고, 여기는 포함이 돼야 되고, 그러면 이런 집합 X는 1, 2는 선택권이 없어요. 무조건 들어가 있어야 되고 3, 4, 5, 6은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되지. 각각이 다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되고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되고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되고 2의 4제곱 16 나오겠죠. 자, 됐습니까? 자, 그러면 제가 이 다음에 어려운 법칙 말고 요거 딱 하나만 설명드리면 될 것 같아요. 과제는 제가 미리 적어놨고 우리 시간이 많지 않은 거라서. 여러분들 책의 137페이지에 보면 이제 우리가 새로운 합집합, 교집합, 여집합, 차집합도 정의를 했으니 연산을 해봐야 될 거 아니야. 계산. 자, 이걸 우리가 집합의 연산 법칙이라고 보통 합니다. 여러분들 보기 책 페이지로 137페이지에 나와 있고, 자, 다음에 연산 법칙이 성립한다. 근데 이 성립한다라는 거의 증명은 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벤 다이어그램으로 할 거예요. 그림을 그려서 좌변에 있는 집합 연산이랑 우변에 있는 집합 연산이 똑같은 그림이 나오면 성립. 근데 그 그림은 일반적인 상황이어야 된다라고 했죠. 일정 부분 겹치고 나머지는 겹치지 않고. 자, 교환 법칙은 제가 그냥 넘겨도 될 것 같아. A랑 B랑 합집합 하나, B랑 A랑 합집합 하나 당연히 똑같겠지. 하나라도 있는 원소를 다 나열한 거니까. A랑 B의 교집합이랑 B랑 A의 교집합도 당연히 똑같을 겁니다. 둘의 공통된 원소는 변함이 없으니까. 그러면 교환 법칙이라는 건 가운데 이 연산자를 기준으로 자리를 바꿔도 성립하냐라는 건데 너무나 당연하게 성립하겠죠. 맞아요? 그리고 이 연산 법칙에서 아주 중요한 거는 뭐냐면 여기 지금 차집합 같은 기호가 있습니까? 없죠. 다 이거랑 이거밖에 없지. 합집합, 교집합밖에 없어요. 연산은 이거 둘로만 할 거야. 이거 두 개로만. 자, 그럼 첫 번째 교환 법칙은 성립한다 라는 게 여러분들 137페이지에 나온 내용이고, 결합 법칙은 용어가 좀 생소할 수 있어요. 결합 법칙이 뭐였냐면 이런 거였지.
1 더하기 2를 하고 3을 더하나 2 더하기 3을 먼저 하고 1을 더하나 성립하죠. 맞습니까? 4칙 연산에서 덧셈 이건 됩니까? 이렇게 되고 성립 안 하지? 안 합니다. 자, 그럼 결합 법칙은 지금 여기 이 용어를 왜 아셔야 되냐면 문제 한 줄 한 줄을 연산을 할 때마다 무슨 법칙이 쓰였는지 정확하게 써달라는 학교들이 많기 때문에 자리 바꿔도 성립한다라는 건 교합 법칙이고, 근데 이 특징은 연산자 가운데 있는 애가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얘는 연산자 몇 개 있니? 2개 있습니다. 2개. 연산자가 2개가 있고 연산자가 모두 동일하죠. 여기는 다 합집합, 합집합. 여기는 교집합, 교집합. 맞아. 저는 이 그림 중에 하나만 볼게. 하나만. 요거 하나만 확인할게요. 나머지 계속 똑같으니까. 자, 포함관계가 나와 있지 않으면 이게 일반적인 상태라고 했고, 왼쪽 그림 그려볼게. A와 B의 교집합. 여기죠, 여기. 맞지? 얘랑 다시 C랑 교집합. 다시 C랑 공통되는 부분은 여기밖에 없지. 이게 좌변. 맞아요? 그 다음에 우변. 우변은 B랑 C의 교집합. 소괄호 쳐져 있으니까 이쪽 먼저 계산. 여기. 걔랑 다시 A랑 교집합. 여기밖에 없지. 똑같은 부분 색칠되지 않아? 똑같은 부분 색칠되니까 결합법칙 성립한다. 동일한 연산자에서 이거 다 동일하잖아. 이렇게 계산을 먼저 하든 이렇게 먼저 하든 결과가 똑같다라는 게 그때 우린 수학에서 결합법칙이 성립한다라고 얘기할 거예요. 오케이. 자, 이제 오늘의 마지막 분배법칙만 볼 텐데, 자, 분배법칙은 여러분들이 분배법칙을 실수책에서도 배웠어. 이런 것들. 그럼 이거 분배법칙 쓰면 3 곱하기 2 가운데는 더하기 3 곱하기 3이죠. 이렇게 계산한다고 배우지 않습니까? 근데 이 분배법칙의 특징은 가운데 연산자가 같아 달라. 다르지? 곱셈 덧셈이잖아. 결합법칙은 아까 덧셈 덧셈, 곱셈 곱셈 이럴 때는 결합법칙이라고 하고, 자, 분배법칙도 마찬가지예요. 연산자는 위에랑 똑같이 2개인데 연산자가 다릅니다. 얘는 합집합, 교집합, 교집합, 합집합이에요. 오케이. 그럼 얘도 제가 그림으로 한 번만 증명을 해볼게. A, B, C. 자, 위에 것만 증명하겠습니다. 위에 거 증명하면, 자, B랑 C의 교집합, 소괄호 쳐져 있으니까 이거 먼저. 걔랑 A랑 합쳤대. A랑 합체. 이 부분 되지, 좌변이. 그럼 우변도 이 부분이 되면 맞습니다. 우변. 자, 우변. 얘를 먼저 그려볼까요? A, B의 합집합. 여기. 얘는 A와 C의 합집합. 이 그림이 잘 안 보이니까 잘 보셔야 돼. 근데 마지막 둘 뭐하래? 교집합하래. 공통되게 색칠된 부분은 지금 여기는 노란색, 여기는 붉은색만 색칠돼 있지. 이렇게 빠져야겠죠, 그럼. 같은 그림 나오지. 같은 그림 나옵니다. 자, 그럼
성립하는 거 증명을 했고, 근데 실수체계랑 다른 게 실수체계는 여기가 곱셈 덧셈일 때지 여기가 덧셈 곱셈이면 이렇게 분배 법칙 안 쓰죠. 근데 집합은 둘 다 됩니다. 합교든 교합이든 다 돼요. 다 되고, 자 제가 한번 해볼게. 자 이걸 분배 법칙을 쓰면 연산자가 일단 다르죠. 같지 않으니까 결합 법칙은 아니야. 그러면 실수체계랑 똑같아. A 교 B를 먼저 쓰고 가운데는 합집합으로 연결하고 A 교 C를 쓰면 되겠지. 맞습니까? 이쪽을 우리가 분배 법칙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 제가 딱 하나만 말씀드리고 마칠게. 이쪽은 한 번만 배우셔도 곧잘 해요. 이쪽은 한 번만 배우셔도. 그리고 여러분들 수학 상에 보면 1단원이 곱셈 공식 먼저 배우지. 공식을 열심히 외웁니다. 분배 법칙 써서. 그 반대로 하는 걸 뭐라고 해? 곱셈 공식의 역순을 인수분해라고 하죠. 인수분해가 조금 더 어려운 거예요. 분배 법칙 이쪽 방향은 전혀 어렵지 않은데 하다 보면 이쪽 방향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인수분해 비슷함. 인수분해는 아니야. 집합에서 인수분해라는 용어 쓰지 않아요. 자, 이렇게 합쳐내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는 지금 A, B, C밖에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별로 어려울 리가 없는데 B, C, D가 나오고 C, D, A의 여집합이 나오고 하면 굉장히 헷갈릴 거예요. 헷갈릴 때는 기준이 명확해야 돼. 자, 두 가지 기준이 명확하면 됩니다. 이렇게 분배 법칙을 역순으로 할 때는 공통인 집합이 있어야 돼요. 공통인 집합이 있어 없어? 있지. 여기도 A가 있고 여기도 있잖아. 그 다음 두 번째는 연산자가 교대로 반복되어야 돼. 자, 이거 두 개만 메모를 해두시오. 책에 안 써 있으니까. 분배 법칙을 역순으로 할 때는 공통인 집합이 반드시 존재해야 되고 연산자가 교대로 반복이 돼야 됩니다. 연산자 봐봐. 연산자가 이건 교, 합, 교죠. 교, 합, 교. 합, 교, 합이 되든 교, 합, 교가 되든 교대로. 자, 이거 마지막 연습. 그러면 제가 한번 해볼게. 이걸 간단히 하래. 간단히 하라고 그랬는데 교집합, 합집합, 교집합이지. 그리고 공통인 집합이 있습니까? 있죠. C 있습니다. C. 그러면 얘랑 얘랑 자리 바꿔 써도 되지. 교환 법칙. 그 다음에 공통인 집합 기준으로 인수분해하듯이 묶어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묶어낸다. C를 먼저 써. 그리고 한 번 생각. 한 2초 생각. C 교 B가 돼야 되니까 여기 교집합. 이렇게 되면 될 것 같아. 그 다음에 확인. C 교 B 가운데는 합집합으로 연결하고 C 교 A. 맞지? 양쪽 방향이 다 돼야 되는 게 포인트예요. 수학은 늘 그래. 미분의 반대가 적분이고 지수, 로그, 곱셈 공식 인수분해, 집합도 분배 법칙, 그 다음에 역순 다 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만 연습해 오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과제는 제가 칠판에 적어 드렸는데